병원 복도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겔 로페스.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스페인에서 무려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한국까지 찾아온 46세 남자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67세 어머니가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을 때 그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1년을 기다리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인도로 가거나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세 번째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펼쳐지는 사랑과 희망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가족 사랑의 위대함과 우리나라 의료진의 놀라운 실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겔 로페스입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세비야에서 선박정비 기사로 일하고 있는 46세 남자입니다. 세비야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구아달키비르 강이 흐르는 이 도시의 항구에서 저는 지난 23년간 선박정비 기사로 일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서 거친 바닷바람과 뜨거운 지중해의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깊숙이 배어들고 얼굴은 소금기 섞인 바람에 거칠어졌지만 저에게는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웃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특히 67세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거든요. 저에게 어머니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10살이었던 1989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후부터 어머니는 홀로 저희 네 형제를 키우셔야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고 좋은 직업을 얻어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쯤부터 어머니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들어 하시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것은 지난 12월의 어느 추운 오후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골목길을 돌아서는데 제 눈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앞에서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우 걸어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씩씩하셨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겨우 몇십 미터를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조금만 구부리셔도 얼굴을 심하게 찡그리시고 매 걸음마다 가쁜 숨을 내쉬시며 중간중간 멈춰 서서 벽이나 가로등에 기대어 쉬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걱정할까봐 일부러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세비야 시내의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양쪽 무릎 관절 연골이 거의 완전히 닳아 없어진 상태였고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저희에게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며 양쪽 무릎 모두 수술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은 정말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거운 부담감,
67세라는 어머니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수반될 수 있는 각종 위험성들, 그리고 무엇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의료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28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하루아침에 홀로 저희 네 형제를 키워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8살이었고 그 아래로 6살 여동생 카르멘, 4살 여동생 루시아, 그리고 겨우 2살이었던 막내 남동생 파블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하루도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지셨고 저희 네 아이를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세비야 중앙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16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시장에서 하루 종일 무거운 채소 상자와 과일, 박스를 나르는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키 160cm에 몸무게 50kg도 채 되지 않는 어머니의 작은 체구로는 정말 버거운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 일과는 정말 살인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몸을 씻고 시장으로 향하시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면 저희들의 저녁 준비, 빨래, 청소까지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수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해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른이 되면 꼭 어머니께 그 사랑을 보답해드리겠다고 말입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15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 갈 새 신발이 필요했는데 당시 저희 집 형편으로는 신발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제게 새 신발을 사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금반지를 파셔서 그 돈으로 신발을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된 무거운 육체 노동은 서서히 어머니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가해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박과 부담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무거운 상자들을 들어 올리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무릎 연골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졌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 사이의 충격을 흡수할 연골 조직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면서 뼈와 뼈가 직접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65세가 되셨을 때쯤에는 시장에서의 무거운 노동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는 것도 몇 분씩 걸리게 되셨고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시는 것도 중간중간 쉬어가며 해야 하셨습니다. 밤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무릎 관절의 염증과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저희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신 어머니가 이제 노년에 이런 고통에 시달리신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술비 마련에 전념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개의 상반된 선택지가 있었는데 둘 다 나름의 장점과 함께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스페인 내의 공공병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국가의료보험 덕분에 수술비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감내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도 안 되게 긴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세비야와 주변 도시의 여러 공공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알아본 결과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무릎 수술의 경우 최소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비야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저에게 아주 솔직하게 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현재 무릎 수술 대기 중인 환자가 무려 8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응급 환자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아닌 이상 순서를 앞당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67세의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의 무릎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뻔했고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최근 몇 년간 의료 관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사립병원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말 매력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수술비는 스페인 사립병원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대기 시간도 한 달 이내로 매우 짧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깊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홍보 자료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의료 관광 후기 사이트들을 밤새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 환자들이 작성한 경험담들은 홍보 자료와는 정반대의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독일에서 온 63세 남성의 상세한 후기였습니다. 그분은 양쪽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 인도 뭄바이의 한 유명 사립병원을 찾았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고열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수술 도구의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결국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파리에서 온 59세 여성의 사례도 끔찍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수술 후에도 계속 내부 출혈이 있었지만 의료진들은 정상적인 범위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량 출혈로 한 달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다가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침실에서 잠 못 이루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기다리자니 어머니의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될 것 같았고 인도로 가자니 어머니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이고 막막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정말로 운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항구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근처 선술집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 선원 중 한 명인 카를로스 메디나가 제 고민을 듣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선원으로 지난 몇 년간 국제 항로를 다니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한국의 부산 항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제가 어머니 수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말하길 한국의 의료 기술과 시설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를로스가 한국에서 일할 때 알게 된 현지인 동료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김민수라고 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부산 항만공사에서
근무하는 40대 중반의 한국인이었는데 카를로스와 업무상 자주 만나면서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민수 씨의 70세 아버지도 무릎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김민수 씨를 통해 그 수술 과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씨 아버지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 검사부터 수술 과정, 그리고 수술 후 회복까지 모든 단계가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말하기를 그 아버지가 수술 후 2주 만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민수가 보여준 아버지의 수술 전후 사진을 봤는데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를로스는 한국 병원들의 시설과 의료진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씨와 함께 병원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병원의 모든 시설이 정말 최첨단이었고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말하기를 한국의 병원들은 정말 호텔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호텔보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실력도 정말 대단했다고 했습니다. 카를로스는 또한 한국 병원들의 환자 중심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민수 아버지 같은 고령 환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카를로스가 계속 설명하기를 한국의 많은 대형 병원에서 국제 환자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담 코디네이터가 있고 전문 통역사도 있어서 언어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카를로스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고 아시아 국가의 의료 수준에 대해서도 편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제 우려를 하나하나 해소해 주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말하기를 자신도 처음에는 저와 똑같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3년 동안 살아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카를로스가 해준 이야기를 아내에게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정말 그렇다면 한번 알아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이나 인도 둘 중에서만 선택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 선택지가 있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정말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의료기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릎 수술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신 수술 기법들이 이미 임상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률도 98%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환자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병원들의 홈페이지를 하나씩 살펴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모든 병원이 세계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진료센터 페이지를 보니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서비스가 정말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습니다. 무릎 수술의 경우 스페인 사립병원의 60% 수준이고 미국 병원의 30% 수준이었습니다. 인도보다는 비싸지만 안전성과 성공률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니 한국이야말로 저희가 찾고 있던 최적의 선택지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성과 성공률은 유럽 최고 수준이면서도 비용은 합리적이고 대기 시간도 짧고 국제 환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몇 개 병원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24시간 이내에 모든 병원에서 답장이 왔고 상세한 정보와 함께 화상 상담까지 제안해 주었습니다. 이런 빠르고 친절한 대응을 받으니 한국 의료진들의 서비스 정신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의 동의를 얻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의 대학병원에 연락해서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와 사전 검사를 마치고 나니 정말로 2주 후에 수술이 예정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술을 2주 만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공항의 쾌적한 환경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피로가 많이 덜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병원에서 미리 준비해준 픽업 서비스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공항 도착 로비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직원분은 김수현 씨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며 유창한 영어와 간단한 스페인어로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김수현 씨가 말하기를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긴 여행으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부터 자신이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과정에서도 어머니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의료용 차량은 휠체어 리프트까지 갖추고 있어서 어머니가 편안하게 승하차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도 병원 수준으로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장비들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국제진료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어떤 병원에서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의 서비스였습니다. 로비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5성급 호텔의 로비 같은 분위기였는데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에 쾌적한 공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접수 데스크에서는 이미 저희의 도착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담 코디네이터인 박지영 씨가 저희를 맞이해 주었는데 정말 놀랄 정도로 유창한 스페인어를 구사하셨습니다. 박지영 씨가 스페인어로 인사하자 어머니께서 정말 놀라시면서 동시에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박지영 씨가 설명하기를 서울대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스페인에서 2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 환자들, 특히 스페인어권 환자들을 전담으로 돌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지영 씨가 말하기를 이제부터 자신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입원 수속부터 시작해서 진료 예약, 수술 일정 조율, 그리고 퇴원 후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입원 수속 과정도 정말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미리 보내둔 서류들이 이미 모두 준비되어 있었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스페인어 버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의료 용어들도 모두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어머니께서 직접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병원 시설을 둘러보는 순간 저는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의 어떤 병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비부터 병실까지 모든 곳이 정말 호텔 같은 쾌적함을 자랑했습니다. 복도는 넓고 밝았으며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신식 검사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모두 최신 모델들이었습니다. 박지영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검사 장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영상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실 견학도 할 수 있었는데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이 설치된 수술실은 완전 무균 환경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공기 정화 시스템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실 내부의 모든 표면은 특수 코팅이 되어 있었고 자동 살균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실 시설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 병실조차도 스페인의 VIP 병실보다 좋았고 국제 환자 전용 병실은 정말 호텔 스위트룸 수준이었습니다. 각 병실에는 환자용 침대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소파베드도 있었고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료진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했습니다. 정형외과 이준호 교수님은 정말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간 연구하고 경험을 쌓으신 후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현재 연간 800건 이상의 무릎 수술을 집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머니의 상태를 정말 꼼꼼하고 정밀하게 진찰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 검사 장비들을 총동원해서 어머니의 무릎 상태를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3D 영상을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양쪽 무릎 모두 최종 단계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연골이 거의 완전히 소실된 상태이고 뼈와 뼈가 직접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주변 인대와 근육은 상태가 양호해서 수술 결과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어머니의 뼈 구조, 근육 상태, 생활 패턴, 나이, 체중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수술 방법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설명하기를 어머니께는 최신 소재, 인공관절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구성이 30년 이상이고 마모율이 기존 인공관절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 반응도 거의 없어서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한 설명도 매우 상세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로봇 수술 시스템을 사용하여 최소 절개로 수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수술 방법에 비해 절개 부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출혈량도 70% 이상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로봇의 정밀함 덕분에 인공관절을 매우 정확하게 삽입할 수 있어서 수술 후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취에 대한 설명도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마취과 김동수 교수님이 직접 와서 상담해 주셨는데 고령 환자 마취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설명하기를 어머니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마취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신 마취 기법을 사용해서 마취 깊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완전한 무통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이 보여준 환자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였습니다. 어머니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 패턴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치료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문 의료 통역사인 마리아 곤잘레스 씨가 항상 동석해서 복잡한 의학 용어까지 정확하게 번역해 주어서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마리아 씨는 스페인 출신으로
의학을 공부한 후 한국에서 의료통역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시며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소통을 완벽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간호팀의 전문성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간호사인 이은지 간호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특히 무릎 수술 환자 관리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이 간호사가 말하기를 어머니 같은 고령 환자분들을 많이 돌봐드린 경험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 준비부터 수술 후 회복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음식 서비스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와서 어머니의 식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짜주었습니다. 영양사가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스페인 음식에 익숙하시니까 지중해식 메뉴를 위주로 준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올리브 오일, 토마토, 허브 등을 사용한 요리들로 구성하되 수술 전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의 생활도 정말 편안했습니다. 각 병실에는 개인 간병사가 배정되어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간병사 박순희 씨는 15년 경력의 전문가로 특히 외국인 환자 돌봄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기본적인 영어는 물론이고 간단한 스페인어까지 할 줄 아셔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이틀 동안 받은 사전 검사들도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심장 검사를 위해 심장내과 전문의가 직접 와서 여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폐기능 검사에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어머니의 폐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마취와 수술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주었습니다. 각 검사마다 전문의가 직접 결과를 설명해 주어서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말하기를 어머니의 심장 기능은 67세 기준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고 부정맥도 없어서 수술에 전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이준호 교수님이 직접 병실로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내일 수술 걱정되시겠지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런 수술을 800번 넘게 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표준적인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수술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마취과 김동수 교수님도 함께 와서 마취에 대한 최종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나눈 대화는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걱정이 많았는데 여기 와서 의료진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믿음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편안한 표정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간호사들이 어머니를 수술실로 모시고 갔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의료진들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이준호 교수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예상했던 것보다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서 로봇의 도움으로 정말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실에서 의식을 되찾으신 것은 수술 후 1시간 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뜨신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하기를 마취에서 깨어나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67세 고령 환자치고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후 첫날 물리치료사가 와서 어머니에게 간단한 무릎 운동을 시켜보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술 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하기를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로봇의 도움으로 인공관절이 정말 정확한 위치에 삽입되었고 주변 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서 회복이 훨씬 빠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어머니는 벌써 워커를 잡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수술했다면 최소 일주일은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3일 만에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준호 교수님이 회진을 돌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보통 67세 고령 환자들은 일주일 정도는 걸어야 이 정도로 걸을 수 있게 되는데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회복력만이 아니라 한국의 최신 수술 기법과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 덕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어머니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병실 복도를 혼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병사 박순희 씨가 말하기를 자신이 15년간 환자들을 돌봐왔지만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표정과 분위기였습니다. 수술 전에는 항상 고통에 찌들어 있으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말씀하실 때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이준호 교수님이 최종 검진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술 결과가 정말 완벽하다고 인공관절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주변 조직도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30년은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앞으로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가신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스페인 현지 병원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박지영 코디네이터는 퇴원 후 관리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스페인어로 번역된 상세한 관리 지침서를 주셨고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한라인 번호도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스페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한국에서 원격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저와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벅찼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절망에 빠져 한국에 왔던 저희가 이제는 희망을 안고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생 이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정말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고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왔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의료 기술은 물론이고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스페인에 돌아온 후 어머니의 회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지팡이 없이도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가벼운 산책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3달 후에는 시장에서 간단한 장보기도 혼자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난 현재 어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다시 요리를 하시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며 무엇보다 매일 밤 푹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국의 훌륭한 의료진들 덕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한국의 병원에서 받았던 그 놀라운 서비스들을 떠올립니다. 최첨단 의료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가족처럼 돌봐주는 따뜻한 마음까지. 한국은 정말 의료 강국이었습니다. 동료 카를로스가 처음 한국 의료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화상통화를 통해 이준호 교수님이 직접 어머니의 회복 상태를 점검해 주시고 필요한 조언을 해주십니다. 이런 사후 관리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을 보면 정말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페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지만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모두 놀라워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도 몇 분이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셨고 모두 만족하며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자주 말씀하십니다. 한국에서 받은 치료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고, 이제는 손자들이 결혼할 때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의 훌륭한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라면 말입니다. 한국의 의료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어머니는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생 가슴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겔과 그의 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넘버원 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희망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